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의 개수를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을 당시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고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통해서도 아파트 청약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신조어, 얼죽신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 라는 뜻의 그 얼죽신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선호 사상을 가지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신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물량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실공사,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이 오른 고분양가의 아파트 물량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준신축의 아파트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분들한테 준신축의 아파트 또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 속에서 부동산 강자들, 강의들,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그런 선호 사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축의 아파트들, 고분양가의 아파트들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도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 또는 여러 채를 늘릴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강의들에서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지방에 있는 갭 투자 개수를 늘리면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유행처럼 번져 나갔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던 이런 갭 투자의 방식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를 맞거나 많이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좀 투자 실패 사례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갭 투자를 여러 채 늘린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갭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소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좀 공부를 하고 내가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일정 부분의 투자금을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증가 폭이 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또는 500만 원으로도 30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의해 주는 곳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피해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요. 또 그 3000만 원보다는 5000만 원, 1억 원. 가격을 점점 높이면 높일수록 이 위험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모으고 안정적인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지방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신축의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들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구축의 아파트들, 그리고 갭이 작은 순서대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최근에는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 스터디에서도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개수를 자꾸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면은 물론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겠죠. 지역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똘똘한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 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의 상승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아파트를 여러 채 모아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욱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의 갭 투자의 아파트를 5채, 6채, 여러 채를 이제 보유를 하고 그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예전에는 많이 남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의 규제라든가 지금 그리고 취득세의 중과세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의 투자 패턴과 지금의 투자 패턴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채수를 많이 늘렸던 그런 투자 패턴은 예전에 이제 취득세 중과가 없고 그리고 양도세의 중과세가 없었을 때 지금 일부 유예가 되고 있지만은 그랬을 때 내가 전세를 통해 가지고 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그런 시기에 투자 방법으로 채수를 늘리면서 부동산 투자에 수익을 많이 남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이라든가 강의에서 너무나 유행처럼 번졌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규제가 있고 또 패턴 자체가 똘똘한 주택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이 넘어가게 되면은 취득세의 중과세를 적용하게 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3주택이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취득세의 중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그런 투자 방법이 예전과 다르게 패턴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렇게 여러 채를 사고 계신 분들이 역전세까지 맞으면서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히려 한 채, 두 채의 똘똘한 아파트로 전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익을 많이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늘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똘똘한 아파트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또 취득세 규제가 완화되고 또 부동산의 정부 정책들이 변화하게 되면은 채수를 늘리는 또 투자 대안이 또 선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생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24평의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또는 33평형, 좀 넓은 평형의 구축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세대 구성원이라든가 또 본인이 이제 투자 마인드, 생활 반경, 여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구축의 아파트의 주차난이라든가 또 커뮤니티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축의 아파트를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차가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축의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라든가 카페테리아 또는 이제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축의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중요한 것은 입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입지가 떨어지는데 신축 아파트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입지가 이제 일기 신도시처럼 구축의 아파트 입지가 그래도 좀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곳인데 이런 아파트 구축의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든가 지금 선도지구를 통해 가지고 개발 상승 여력이 있는 구축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 재건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건축의 시기가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이 시기적인 리스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기적인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구축의 아파트의 몸빵 재테크 또는 이런 거주를 하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축의 아파트와 신축의 아파트를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죽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축 아파트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입지가 떨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은 구축의 33평의 아파트보다 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자녀의 아이들이 좀 유아기에 있다든가 아니면 초년기에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신축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안전을 따진다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해야 되지만은 또 이제 학군을 따지게 된다면은 구축 아파트의
있는 일기 신도시에 학군이 잘 구성된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신축 아파트에서 살다가 또 중학교를 가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구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학군지 중심으로 좀 이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학군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학군 같은 경우에 근거리 배정 학군이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학군의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근거리 배정을 위해서 구축의 아파트에 살아야지만 그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편적으로 신축의 아파트가 무조건 좋다, 구축의 아파트의 넓은 평형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연령층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입지적으로 이제 가격의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이런 신축이라든가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하락했다가 하지 않고 좀 일정 패턴을 두고 좀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내가 꼭 필요한 주택인지 내가 꼭 필요한 청약의 물량인지를 좀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을 지나면 또 상승을 하거나 완만한 오름세를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좀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양면적으로 양쪽으로 좀 터놓고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자금도 좀 모으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